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3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나게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CS6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했을 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만나는 CC 버전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환경이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하셔서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게 되면 창문이 이렇게 프로퍼티 창이 뜨는데요. 예전 버전에는 프로퍼티 창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접어놓도록 하고요. 그 옆에 있는 패널을 열어서 넓게 보도록 하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한 에디트의 제일 끝자락 프리퍼런스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다 같은 창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옵션들이 쭉쭉쭉 펼쳐지는 거 확인되시죠?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도구를 선택할 때에 그 도구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는 툴팁이 나오는데요. 저는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도구에다 갖다 댈 때마다 그림 형태로 쭉 네모나게 설명하는 창이 뜨는 거 이게 좀 은근히 귀찮거든요. 리치 툴팁은 꺼놨고요. 처음에 대화창이 커다랗게 뜨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작품들이 쭉쭉쭉쭉 뜨는 쇼 홈스크린이라고 하는 친구도 귀찮아서 그냥 꺼놨으니까 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살려두시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서 홈스크린을 꺼놨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제시하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크기가 포인트 단위로 지시가 돼요. 타이프라고 하는 거,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지를 정할 때에 가이드라인이 잘 안 보인다면 색깔 값도 수정 가능합니다. 스마트 가이드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라인을 그릴 때 원의 중앙에서부터 맞춰주세요. 네모의 끝자락에서부터 선을 그어주세요. 라고 마우스를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치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아이가 스마트 가이드예요. 그런데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선을 그릴 때마다 도형을 옮길 때마다 길다란 회색 막대기가 쫓아다니면서 위치를 도드라지게 해주는데 이게 은근 귀찮습니다. 혹시라도 긴 회색 막대기가 쫓아다니는 분들은 메저먼트 레이블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라고 밝기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픽 작업할 때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밝은 색깔이 싫으시다면 어두운 테마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세팅하면 될 것 같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18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네요. 폭을 100, 높이를 80이라고 줬습니다. 컬러 모드가 CMYK인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파일을 새로 만들고 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여야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맞출 건지 유추가 되겠죠. 눈금자를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도록 할게요. 쇼 룰러 컨트롤 R입니다.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들이 있네요. 이 이외의 색상들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색상들 필요한 아이들을 따로 뽑아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이 있지만
내가 시험에서 쓸 아이들은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GTQ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새로운 색깔들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뉴 스와치 0000이라고 하는 하얀색을 OK 하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색깔은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추가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라디언트 색상은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색깔 값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내시면 돼요. K에 60이라고 했으니까 K는 60. 두 번째 색깔은 더블 클릭하셔서 K에 100이라고 했네요. K에 100. 이렇게 회색에서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색상이 추가가 됐죠. 요 아이는 우리 거 그룹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선 단색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얘는 나머지 그라디언트들이 있는 요 사이에다 낀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질질질 끌어서 다른 그라디언트 사이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요 색깔입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아놨으니 이제 배경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20부터 80까지 요 안에서 그리겠다라고 정하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은 왼쪽에 있는 눈금자,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드래그 하시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요 범위 안에서 배경을 그릴 거니까 렉탱글 툴 두겠습니다. 렉탱글의 경우에 사각형을 얘기하는데 꾹 누르고 계시면 다각형이나 별, 기타 등등의 도형들을 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폴리건 툴 이용하시면 육각형을 만들 수 있군요. 클릭 드래그해서 육각형 만들어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나는 육각형이 나오지 않고 삼각형이 나옵니다. 오각형이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은 대화창을 띄우시면 돼요. 폴리건 툴 선택하시고 빈 공간을 쿡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사이드가 6이라고 되어 있으면 육각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채워주는 색깔, 우리가 뽑아놓은 색깔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테두리의 색깔은 없어 보이죠? 없음이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다각형 만들어졌어요. 방향을 좀 세워보도록 할까요? 점에다 정확히 대시면 드래그 했을 때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줍니다. 비율, 정비율로 해서 키울 수 있고요. 점 바깥에다 대시면 커서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돌리시게 되면 회전이 가능해요. 크기 적당히 바꾸세요. 안쪽으로 파란색의 선이 그려져 있네요. 요거는 다시 만드실 필요 없이 육각형을 기반으로 해서 오브젝트 패스라고 가시면 옵셋 패스 같은 간격으로 이동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더 커지는 거면 플러스 값이겠지만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도록 하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작아질지 유추가 가능하시죠? 오케이. 선에 대해선 지시사항 나와 있으니까 색깔과 두께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의 색깔은 파랑이고요. 선의 두께 값은 스트로크에 가셔서 1포인트구나 라고 맞춰주시면 될 텐데 점선이기 때문에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스트로크 패널을 열었는데 대시드 라인까지의 옵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옵션을 보여주십시오. 쇼 옵션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12포인트 간격으로 선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간격이 그거보단 좀 촘촘했으면 좋겠네요. 숫자 값을 더 낮춰주면 되겠죠. 그려지는 선이 8이고 떨어지는 것도 8, 다시 그려지는 게 8이고 떨어지는 게 8,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그려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반복된다면 앞에 있는 숫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겠지만 그려지는 것과 떨어지는 거의 간격을 다르게 주겠다, 조금 더 촘촘하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길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에는 대쉬드, 선이 그려지는 것과 갭, 쉬는 공간을 따로따로 값을 주면 돼요. 저는 8만큼 선이 그려지고 쉬는 거는 한 5만큼만 쉬겠다라고 하면
요 간격이 줄어들 겁니다. 얘를 2라고 선택해서 갭을 5만큼이라고 바꿀게요. 조금 더 촘촘하게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배경으로 만들어진 친구, 얘네들은 더 이상은 움직거릴 일이 없을 것 같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주시면 더 이상 걸리적거리지 않을 거예요. 셀렉션. 바늘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바늘의 경우에는 모서리가 살짝쿵 둥그니까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그려줄 거고요. 모서리가 얼마나 둥글지는 그리면서도 조절 가능해요. 마우스에서 손 떼지 않았고요. 왼손으로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면 모서리의 둥글기 조절되는 거 확인되시죠? 바늘에서 중간 부분까지는 두께가 비슷한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뾰족해져야 돼요. 중간쯤에 점을 더 추가하셔서 기점을 좀 마련할게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입니다. 중간쯤 클릭, 클릭 해서 조절하는 점들이 이렇게 중간에 더 추가가 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점들만 따로 선택해서 스케일을 좀 줄여주면 뾰족하게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이 될 거예요. 일부분을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 A 요만큼입니다 라고 드래그를 하셔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크기를 줄일 거냐고 물어봐요. 요걸 한 10%라고 프리뷰로 깜빡깜빡 해보세요. 많이 뾰족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일부분 선택하는 다이렉트 셀렉션 요만큼이라고 중간 부분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해줄게요. 바늘에 구멍이 뚫려 있죠. 요것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요만큼이라고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만큼을 구멍을 뚫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래쪽이 조금 뾰족해져야 되니까 일부분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 A라고 누르셔도 됩니다. 요만큼이요 라고 아래쪽만 선택했어요. 위쪽에 있는 점들은 하얗게 선택이 안 된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파랗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만 스케일 더블 클릭하셔서 너무 많이 뾰족한가요? 요거는 50% 정도만 프리뷰로 보면 요 정도 느낌인 거죠. 오케이. 바늘을 구멍을 내도록 할게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을 위에 있는 도형만큼 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하시면 도형을 분리하거나 합체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파인더를 찾아서 꺼내주시면 이렇게 합쳐져라, 빼져라, 나눠져라 라고 하는 옵션들이 보입니다. 두 개의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빼주면 되겠죠. 그만큼 구멍을 뚫어주세요. 마이너스 프론트. 바늘이 잘 만들어졌고요. 요 아이는 파란색으로 하나 더 겹쳐놨네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쌍둥이가 만들어져요. 색깔을 파란색의 바늘 만들어서 살짝쿵 비슷하게 얹어줄 거고요. 끝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어긋나 있죠. 그 부분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친구를 같이 잡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이번엔 나눠주도록 할게요. 나누기 디바이드라고 하게 되면 조각조각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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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가 돼요. 요 바깥으로 삐져나온 친구만 일부분 지울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삐져나온 얘만이라고 딜리트 지워줄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옆에 있는 바늘도 알트 드래그해서 쌍둥이 복사할 거고요. 빙그르르 돌려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메꿔야 되겠죠? 구멍을 메꾸는 건 그냥 대충 펜툴로 메꿔주세요. 클릭, 클릭, 클릭. 동그라미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게 되면 정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반딱하는 부분도 패스파인더 이용하시면 됩니다. 엘립스를 쫙 그려줄 거고요. 흰색으로 만들 거고요. 하나를 더 복사할까요? 셀렉션 툴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Alt 누르고 당기시면 복사가 된다고 했죠. 쌍둥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색깔이 좀 구분되라고 다른 색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겹쳐놨더니 반딱하고 반짝이는 느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나눠줘야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잡으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얘네들도 배경이니까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그때 걸리적거리는 애들은 락을 걸어주세요. 오브젝트의 락, 셀렉션. 위에다가 모자를 얹어주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모자 만들어주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쪽에 있는 점 얘만이라고 선택해서 쭉 눌러주시게 되면 모자가 살짝 꿍챙 찌그러지는 거 보입니다. 사각형을 얹어줄게요. 렉탱글 툴. 일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윗동네만 선택하셔서 위쪽은 더 커져야 되는군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엔 120% 프리뷰로 보시면 이 정도 더 커지는군요. 오케이. 그라디언트의 색상은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라디언트라고 넣어주시면 될 텐데 방향성이 살짝 다르다 싶으시면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방향을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개체를 선택하셔서 그라디언트 끝자락이 까맣게 물들어 있네요. 이 친구는 그라디언트 도구에서 가운데에다가 밝은 회색을 옮겨줄 거고요. 끝자락에다가 시커먼 색깔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물감통이 하나 더 생깁니다. 끝자락은 이라고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은 두 개만 줬으니까 K의 100짜리를 양 끝단에다 놓으시면 되겠죠? 역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셔서 위치를 조절하십시오. 동그라미와 사각형 얹어준 거를 두 개 합쳐 주시고요. 그 위에 이렇게 파주면 되겠죠. 또 다른 동그라미를 얹으셔서 색깔 바꿔볼게요. 자, 요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얘랑 쟤랑 빼주세요. 마이너스 프론트. 모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뭇잎에 대해서는 따로 옆에다가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알트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니까 플립들 갖다가 복사하시면 될 테고요. 끝자락이 양쪽이 뾰족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뾰족하지가 않네요. 펜 툴을 꾹 누르셔서 앵커 포인트 툴 양쪽 끝단을 쿡쿡 찍어주시면 끝자락이 뾰족해지죠.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반복할 때는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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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줄기를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나무 줄기는 완성이 됐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살짝쿵 틀어줘야 되는데 그건 이펙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나뭇잎에 대해서는 모두 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유나이트 합체를 시킬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펙트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워프라고 꾸겨줄란다. 어떻게요? 아크라고 하게 되면 무지개처럼 꾸겨줄 건데 가로로 꾸겨주면 모양이 이상하죠? 버티컬, 세로로 꾸겨주면 이렇게 옆으로 휘어집니다.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시면서 조절 가능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이펙트를 줘서 이렇게 보이도록만 했어요. 얘를 확장시켜 주지 않고 그대로 돌리게 되면 모양이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주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요 만들어진 모양은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뿅 찍었을 때 이렇게 패스선이 확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브젝트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신시켜 줄 겁니다. 트랜스폼, 거울에 반사시킨 것처럼 리플렉트라고 하면 반대로 뒤집어져서 보여요. 오케이. 하나를 더 복사해서 크기를 좀 줄일까요? 리본을 얹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시면 돼요.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점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애드 앵커 포인트, 중간쯤에 콕, 중간쯤에 콕.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점들을 꾹꾹 당기시면 돼요. 리본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색깔은 노란색 뽑아놓은 거 적용할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들을 살짝쿵 살짝 크기 줄여줄게요. 반대쪽도 살짝쿵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점선은 노란색의 리본을 오브젝트 패스에서 옵셋 패스로 안쪽으로 쪼그라뜨려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값을 주시고 프리뷰로 보면서 어느 정도 작아지게 할 건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수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이용해서 동그랗게 나머지는 펜 툴로 대강의 윤곽을 따세요. 클릭, 클릭, 클릭.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점을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돼요.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꼬아주신 거 풀어주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될 거고요.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반대로 뒤집어줘라. 리플렉트 오케이. 글씨를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클릭해서 테일러 샵. 글자에 대해서는 글꼴과 크기, 색깔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맞춰주시면 되겠죠. 캐릭터 패널에 가셔서 촤에 반짝이는 부분도 빼먹었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선을 대강 그려줄게요. 펜툴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이용하셔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당겨주시면 곡선.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게 되면 선의 굵기에 대해서 그리고 대시라인에 대해서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프로파일에서는 유니폼이라고 선의 굵기가 시작도 끝도 똑같을 때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양쪽 끝단이 뾰족해요 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죠. 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건 꼭 선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에서는 요 점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선으로 해라 라는 얘기가 없으면 굳이 선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요 친구를 선으로 지금 이렇게 가느다랗게 표현하고 싶어서 선을 만들어 본 거고요.
오브젝트를 expand라고 확장을 시켜주면 선이 아니라 면으로 인식이 됩니다. 보기에서 뷰, 아웃라인이라고 바꿔보면 얘가 이렇게 면으로 인식된 거 확인되시죠? 작업을 할 때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기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물만 같으면 상관없어요. 파일을 저장할 때에 가이드라인을 뽑았던 것들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더 예쁘겠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배치 한번 다시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60에 120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죠.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는 밀리미터이고요. 윕스 폭을 160, 높이 하이트는 120. 눈금자 꺼내놔야 되겠죠? 컨트롤 R. 필요한 색상들을 모두 다 뽑아 놓으면 헷갈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들을 따로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가셔서 우선 패턴으로 써먹을 친구부터 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스와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룹 GTQ 시험 보는 동안에만 쓸 거니까 임의로 이름을 줬고요. 굳이 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색깔 추가하겠습니다. CMYK 맞춰서 추가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패턴으로 정의할 이 체크 무늬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올 거예요. 대략 한 80 언저리, 110 언저리 이 정도죠. 위쪽도 10 언저리에서 40 언저리. 자, 요만하게 패턴을 만들도록 할게요. 렉탱글 이용해서 사각형 배경을 깔을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 뽑아놓은 색상 중에서 고르시면 될 거고 선은 없습니다. 렉탱글 이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채워주는 색깔 알트 드래그하면 복사가 될 거고요. 가장자리에 커서 꼬부라진 거 보시고 방향 틀어주시면 되겠죠?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패턴, 메이크.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패턴의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V체크 던을 눌러주시게 되면 패턴 정의는 끝났고요. 옆 동네에 있는 꽃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색상을 또 뽑도록 하죠. 맨 막내둥이 색깔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필요한 가이드를 새로 뽑아야 되겠군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가이드는 일단 지울게요. 클리어. 요 안에다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꽃잎을 만들도록 할 거고요.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위쪽과 아래쪽을 쿡쿡 찍어주시면 뾰족하게 나뭇잎이 만들어지죠.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알트 드래그. 가느다랗게 줄기를 그려줄게요. 펜툴로 그리시는 게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연필을 들고 그리셔도 됩니다. 펜슬 툴을 찾으셔서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꼬불탕한 선 금방 만들어지죠. 선의 색깔을 정하시고요. 하나의 꽃잎을 잘 만들었으면 전체적으로 크기를 맞춰 주시고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 반대 방향으로 거울처럼 뒤집어 주실 때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거울처럼 리플렉트 반사. 오케이. 꽃은 하나의 이파리 그려서 돌리면서 5개의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회전 돌리겠습니다. 로테이트. 중심을 요 꽃잎의 배꼽에다 놓고 돌리는 게 아니라 끝자락에다 놓고 돌리셔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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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이 생기겠죠. 중심점을 바꾸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줄 중심을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 중심점이 바뀌게 될 거예요. 각도는 360도의 꽃잎이 5개 들어가야 되니까 72도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실 경우에는 360 나누기 5개라고 하게 되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렇게 72도로 자동 계산되면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에 있던 꽃잎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카피.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적으로 적용할게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트렌치 코트를 그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을게요. 필요한 색상을 뽑겠습니다. 스와치에서 추가해 주도록 하죠. 색깔이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 추가하겠습니다. CMYK의 색깔이 다 필요한데 K 값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옵션을 바꿔주면 됩니다. 3줄이 누르셔서 CMYK로 표현을 해주세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친구들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펜툴 이용해서 대충의 윤곽을 따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이 필요한 부분은 점을 꾹 당겨서 곡선화 시켜주시면 되겠죠? 한쪽을 틀어주시려면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셔서 이렇게 따로 움직여 주실 수도 있어요. 반대쪽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툴을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쭉쭉 당겨서 곡선, 쭉쭉 당겨서 곡선. 한쪽 방향만 따로 움직일 거다. Alt 눌러서 카라 부분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이용할 거예요. 클릭, 클릭. 채워주는 건 패턴으로 채우시면 되겠죠. 스와치 패널에 체크 무늬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없고요.
곡선이 필요하다면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화 시켜주시면 되겠고, 반대쪽은 풀어주겠다 Alt 눌러서 핸들의 끝자락 조절 반복하시면 되겠죠? 순서를 맨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직선,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쭉쭉 당겨주면 곡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점선 만들어 주시고요. 대시드 그려지는 선의 길이는 3 정도 줄게요. 떨어지는 간격을 2 정도 줄게요. 단추의 경우에는 2개의 구멍이 뚫려야 되는군요. 클릭해서 그려주시고요. 일부러 색상은 좀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해 놓을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요 단추들에 해당하는 아이들 동그라미들을 Shift 눌러가면서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리는 거 보이시죠? 단추도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하라 부분이 너무 크군요. 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는 흰색을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준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블러 브러쉬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러 브러쉬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해서 하얀색을 들고 쭉 그려주시면 그만큼이 선으로 쭉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는 면이 됐습니다. 오퍼시티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쿵 찍으셔서 몇 퍼센트인지 숫자 값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을 맞춰주시면 돼요. 30%라고 했더니 이렇게 뒤쪽이 묻어나는군요. 물방울 브러쉬,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쭉 그려줄게요. 개체 순서를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벨트의 개체들 Shift 눌러가면서 선택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오세요. 그라디언트의 퍼지는 정도가 결과물과 좀 달라 보여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어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어느 정도의 어두움 정도 조절 가능한 거 보이시죠?
개체를 선택하셔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고 쭉 드래그해서 색상,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조절하세요.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패턴의 크기가 우리 건 너무 커 보이죠? 패턴만 크기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얘를 1하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얼마 정도로 크기를 키울 건지 줄일 건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50% 정도로 줄이겠다. 프리뷰로 보시고요.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을 거고 패턴만 그렇게 줄이겠다라고 옵션 값을 잘 보십시오. 오케이.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다른 아이들도 선택하셔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절되는 거 보일 거예요.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트렌치 코트. 옷걸이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뽑겠습니다. 옷걸이에 필요한 색상들을 뽑겠습니다. 뉴 스와치, 펜툴로 대략의 아웃라인을 딸게요. 클릭, 클릭, 클릭.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만들어지죠. 한쪽을 잘 만들었으면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셀렉트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라고 하면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건데 원래 있던 친구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카피. 두 아이는 합체가 돼야 되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유나이트 합쳐줄 거고요. 역시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이 좀 수정될 부분 살짝살짝 조정해 주세요. 옷걸이의 거리 부분은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가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 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 가로를 이용하시면 선의 두께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옷걸이는 이 정도 두께 값으로 하면 될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주세요. 옷걸이 부분에 꽃 모양이 프린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얹어준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꽃을 복사를 해오도록 할게요. 꽃잎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 버튼 그룹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순서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얹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얹어준 친구들은 옷걸이 모양을 하나 더 복사 컨트롤 C 하셔서 붙입니다. 컨트롤 V 하나가 더 생겼죠. 완벽히 똑같은 위치에다가 찰커덕 얹어 놓으시고요. 그 아이들을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어 주시면 그만큼만 쌍둥 잘려서 깔끔하게 주변 정리가 될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 싹 다 잡아서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이제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펙트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이펙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시도 그림자가 있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결과물과 비슷한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들을 그려줘야 되는군요. 브러쉬 도구를 이용할게요. 블러 브러쉬가 아니라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합니다. 만들어진 선에 대해서 색상 값이 지시되어 있죠. 브러쉬라고 하는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있고요. 차콜 펜슬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똑같은 아이가 바로는 안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구석에 있는 책꽂이 쿵 찍으셔서 모양은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어디 들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아무 친구나 불러와서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길게 늘려서 모양을 보시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000 찍어서 천천히 찾아보시면 선이 거칠거칠한 친구는 이 친구들이네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름이 보여요.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마저 그리겠습니다. 브러쉬 이용하셔서 글씨를 얹도록 하죠. 다 만들어졌으면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꺼내놓은 거니까 닫아주시면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전체적으로 모양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서로 다르군요. 210에 297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뉴, 파일에 이름 주십시오.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폭은 210에 하이트 297. 색깔은 CMYK 모드인지 확인하셔서 새로 만들죠. 눈금자를 킬까요? 컨트롤 R. 세 번째 문제에서는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메쉬 툴을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네요. 사각형을 커다랗게 210에 297짜리 만들어서 메쉬 작업을 할게요.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만드실 때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그냥 클릭하게 되면 크기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210에 297이라고 사각형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메쉬에 필요한 색상을 뽑도록 할까요?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GTQ 색상을 추가할 거고요. 스와치 전체적으로는 살구색 옅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선은 없습니다. 메쉬로 요 오른쪽 아래 부분 여기가 발그레발그레한 거죠. 메쉬 도구 이용해서 이쯤입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 그러면 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을 발그레발그레 색깔로 넣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쫙 하고 밝아지는 거 확인이 되네요. 색상이 멀리까지 핑크색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막아주는 선 하나를 임의로 콕 찍어서 만들게요. 여기는 다시 원래의 색깔로 넣어주시면 색상들을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만 발그레발그레 하죠. 배경이 되는 메쉬는 더 이상 움직거릴 일이 없어요.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 셀렉션.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도 사용해야 됩니다. 가위를 만들어서 심볼로 여기저기를 뿌려주는군요. 심볼을 먼저 등록하기 위해서 심볼 제작에 필요한 색상들 뽑도록 하죠. 가위를 그리실 때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두꺼워지고 가늘어지고 하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가위의 한쪽을 만들었고요. 그 안쪽에 점점이 찍혀져 있는 것도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색깔 정하시고 브러쉬는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네요. 가위의 한쪽을 만들었으니 몽땅 선택해서 Alt 드래그 하시면 반대쪽으로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반사. 오케이. 라운디드 렉탱글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조절점 이용해서 넓게 좁게 모서리 둥글기 조절할 수 있죠. 아래쪽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부분만 스케일 얼마만큼 줄일 건지 정하실 수 있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네요. 오케이. 반을 나눠주도록 할까요? 라인 툴 이용해서 그 가위 반을 나눌 수 있는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 반으로 나뉘어지면 좋겠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누겠다라고 뿅 나누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두 친구가 같이 움직여요. 그룹을 오른쪽 버튼 언그룹으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죠. 그 친구만 색깔을 옅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가위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하늘색 가위를 쓰시면 됩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뒤집어 주시고요. 색상 적용하세요. 요만큼은 심볼에다가 등록하겠습니다. 심볼 패널을 보시고 요 가위들을 질질질 끌고 가져다 놓으시면 심볼 등록이 될 거예요. 심볼의 이름을 가위라고 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오케이. 심볼로 가위가 등록이 됐으니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지울게요. 딜리트. 이제 제일 밑에 깔려있는 아이들부터 차근차근 쌓겠습니다. 동그라미 일립스. 쉬프트 눌러야 정원이 깨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색상들 뽑으세요. 오브젝트에 같은 간격으로 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브젝트에 패스, 옵셋 패스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를 보시고 점선의 경우에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선이 그려질 것인지 5, 얼마만큼 선이 떨어질 것인지 3. 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더 이상은 움직거릴 일이 없다 싶을 때 잠가버리면 되겠죠.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구름들도 얹어줄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한꺼번에 합쳐주도록 할까요? 유나이트 합체.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블렌드를 이용해서 선들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노란색의 선이 지나가는 궤적은 이렇게 생겼고요.
하얀색의 선이 지나가는 건 이렇게 넓게 지나가고 있죠. 경로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펜툴을 들겠습니다. 펜툴. 노란색의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만 그릴란다 라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여기에서 선의 색깔, 선의 두께값도 지시된 대로 맞춰주세요. 두 개의 선을 잡고 블렌딩 해주시면 되겠죠. 네모에서 동그라미로 변하는 블렌드 툴 이용하시면 됩니다. 블렌드 도구를 선택하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노랑선, 저기서 끝나요. 하양선. 그러면 그 아이를 두 개 섞어주게 될 텐데요. 색상으로 섞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단계 15단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이 뜰 거예요. 현재 컬러로 블렌딩이 되어 있는데 스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5단계다 라고 프리뷰로 봐주세요. 아래쪽에 건물처럼 보이는 건 브러쉬를 이용한 겁니다. 브러쉬로 선을 그릴게요. 페인트 브러쉬 쭉 드래그해서 길쭉한 선을 쭉 그려줄 거고요. 그 선에 대해서 라고 선택을 하십니다. 브러쉬 패널 갈게요. 왔다 갔다 해도 도시 모양의 선은 없네요. 그렇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나 붙잡고 창을 일단 띄울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쿡쿡쿡쿡,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쿡쿡쿡쿡 눌러서 찾아주십시오. 엘레강트 컬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도시가 있네요. 3. 색상 값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으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가위를 얹어주도록 할게요. 심볼 패널에 가시면 가위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고요. 심볼 스프레이를 뿌려주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 뿌려주고 난 다음에 방향이나 크기들을 조절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귀찮네요. 꺼내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나와라 화살표를 뿅 찍으시면 이렇게 메뉴가 분리가 돼요. 스프레이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씩 쿡 찍어주면 생성이 되는 거 보이시죠? 쿡쿡쿡 찍어서 생성을 해주시고요. 5개의 세트가 필요한데 혹시 실수로 더 많이 만들었다면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사라져요. 만든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쉬프터를 이용해서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라고. 크기를 더 키워야 된다면 사이저를 이용하세요. 클릭하셔서 콕콕콕 찍을 때마다 커질 거예요. 너무 크다 싶으면 반대로 Alt 눌러주시면 작아지죠. 방향도 있네요. 스피너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방향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색상 값을 넣어줬네요. 하늘색으로 만들었던 아이들이 빨강색으로 보이고 있어요. 스테이너를 이용해서 색상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는 색깔을 뭘로 채울 건지를 스와치에서 찾으세요. 난 빨간 계열을 원해 라고 뿅 찍으시면 빨강 물감이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스테이너를 이용해서 쿡쿡쿡 찍어주시면 빨강물이 들 거예요. 초록색으로 물감을 갈아 끼우시면 콩콩콩 찍을 때마다 색상 값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흐리멍텅하게 변한 건 투명도입니다. 이번에는 스크리너를 이용해서 콩콩콩 찍어주면 점점점 옅어질 거예요.
너무 많이 옅어서 안 보인다 싶으면 역시 반대로 Alt를 누르시면 조금 더 또렷해지죠? 이제 마네킹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배경으로서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라고 몽땅 잡아서 오브젝트를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줄게요. 펜 툴을 이용해서 대략의 윤곽을 따세요. 클릭, 클릭, 클릭.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해요.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주시고요. Alt 눌러서 한쪽만 방향을 조절하고 싶다면 핸들을 Alt 누른 채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복사하셔서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반사. 필요한 색상 값을 뽑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끝단이 어둡고 가운데가 밝으군요. 색깔을 하나 옮겨줄게요. 끝단을 하나 색깔 더 추가해서 어두운 색상으로 넣겠습니다. 마네킹이 다 만들어졌으면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이펙트,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를 줄 때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잡혀요. 몽땅 선택을 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에 그룹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몽땅 그룹으로 묶어져 있을 때 이펙트에 있는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겠다라고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으로 옵션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살짝쿵 구부려져 있는 것들은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보시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글자 쓴 거를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구겨줄 테다 라고 하는 Make Envelope
바닥은 평평하고 위쪽만 볼록한 느낌이 들죠? 엔빌롭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양을 보시고 바닥이 평평하고 위쪽이 볼록한 아크 어퍼 밴드 값을 살짝살짝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글씨까지 모두 다 얹어줬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워줄 거고요. 주변에 용지보다 더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이니까 전체를 덮어줄 렉탱글 하나 새로 만들게요. 210에 297. 색깔은 어떤 거든 상관없고요. 전체를 완벽하게 덮어줄게요. 오브젝트 잠가 놓은 게 있다면 그 친구도 락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언락 올 몽땅 다 선택하셔서 이제 잘라주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시게 되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파일을 저장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파일의 이름과 경로, 포맷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을 이용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연필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결과물만 같으면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